지금 보시는 문장이 오늘의 주제를 다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과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대한민국의 윤여정이라는 여배우가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받았죠. 그와 관련된 영문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과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인 삼형식 문장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동시 동작이 와 있는데 이거는 원래 부사절이 분사 구문이 된 그러한 형태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 문장이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컴마가 와서 삽입 동격, 또 여기도 컴마가 와서 삽입 동격의 형태의 문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해석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정은 made history 해서 직역을 하면 역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좀 무역을 한다고 하면 역사에 남을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unday, 일요일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괄호가 와서 local time 이렇게 돼 있는데 local time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는데 그 로스앤젤레스의 현지 시간 또는 현지 시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주어, 동사, 동사, ing 또는 주어, 동사 이렇게 pp가 올 경우 그럴 경우에를 우리가 동시 동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시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부사절이 이 부사절의 접속사가 생략이 되면서 분사 구문이 돼서 이와 같이 동시 동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동시 동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와 같이 부사절이 분사 구문이 된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마저 해석을 해보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한국 사람이 되면서 일요일 역사적인 또는 역사에 남을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첫 번째 한국인이 되었냐 하면 여기 지금 투부정사 구가 왔는데요. 이거는 앞에 있는 the first Korean을 수식을 해주는, 즉 명사를 수식을 해주니까 형용사 구가 되겠죠. 그래서 win은 acting Oscar 해서 여기서 acting Oscar 하게 되면 여기서는 연기상이 되겠는데 어떤 상이냐면 오스카 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스카 연기상을 win, 여기서는 이제 승리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뒤에 이 목적어를 받는 거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스카상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스카 연기상을 받은 첫 번째 한국 사람이 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for her nuanced portrayal of 순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for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위한 오스카 연기상이라고 이렇게 형용사 구로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녀의 순자에 대한 또는 순자의 그녀의 아주 미묘한 그러한 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때문이겠죠. 그래서 때문에 상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부사 구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컴마가 오게 되면 우리가 보통 등위 접속사라든지 아니면은 관계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관계사도 보이지 않고 등위 접속사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분사 구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사 형태가 보이질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일단 무조건 빙이라는 이러한 분사가 생략이 돼서 이와 같이 분사 구문에 보호만 남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삽입동격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어떠한 내용을
부연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시라고 하는 것도 앞에 있는 내용을 부연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기법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이 삽입도 이 컴마를 이용을 한다는 것, 그것은 마치 대시를 이용을 해서 표현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삽입, 이 컴마를 이용한 삽입을 대시로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격관계 대명사를 생략을 하게 되면 무조건 분사 구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ho를 생략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is, 즉 이 순자의 이제 동사가 되겠죠. 그 is가 being이 돼서 being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어떠한 동사가 생략됐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being이라는 것은 그냥 생략을 해버리게 된 것이죠.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동명사로 온 being은 생략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 정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자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the grandmother 해서 할머니죠. of Korean immigrant family 해서 한국 이주민 가족의 할머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of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소속을 나타내는 그러한 전치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한국 이민 가족에 소속되어 있는 할머니, 그 할머니가 바로 순자라는 이름의 할머니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컴마가 왔는데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또 무엇을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등위 접속사 아니면은 이와 같이 관계사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등위 접속사를 표현을 안 했지만 여기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and it, 여기서 이제 it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a Korean immigrant family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족은 in directly Isaac Chung's moving drama Minari 해서 그 이제 디렉터,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 감독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이삭, 원래는 한국명은 정이삭인데 미국에서는 이삭을 아이삭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아이삭. 그래서 리 아이삭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 감독의 무빙 드라마 그러면 이제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인 미나리에 있는, 또 영화에 나오는,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뭐뭐 안에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 이 인 뒤에 오는 그러한 명사를 보시고 거기에 맞게 의역을 하시는 그러한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미나리에 등장하는 한국 이민자들의 가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 이민자 가족. 그래서 and it is에서 이 등위 접속사 and를 생략을 하게 되면 그때는 무조건 또 분사 구문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등위 접속사, 즉 뭐 꼭 and만은 아닙니다. and나 but 또는 뭐 or so 마찬가지가 되겠죠. 또는 이와 같이 주격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되면 반드시 분사 구문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and it을 간단하게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빌려서 which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which를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썼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의 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기에 지금 컴마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와 같은 등위 접속사와 주격 대명사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관계 대명사를 빌린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즉 선행사를 꾸며주는 그러한 형용사절이 아니고 그냥 등위 접속사와 또 이와 같이 뭐 주격 대명사면은 주격 대명사를 대신해서
그냥 관계대명사를 사용한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한정적인 용법과 이와 같이 컴마가 온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왔을 경우에는 뭐 계속적인 용법이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가 컴마 없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 처리돼서 이러한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컴마가 오게 되면 마치 등위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 대명사면 대명사, 즉 주격 대명사면 주격 대명사가 와서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관계대명사를 쓴 것뿐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꾸며주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와 같이 등위 접속사 또는 which라는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서 is가 being으로 돼서 이 being은 또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이 되다 보니까 결국엔 이와 같이 부사 구만 남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지금 삽입 동격이라고 해놨지만 사실 이거는 삽입 동격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또 그냥 또 하나의 새로운 문장이 이와 같이 등위 접속사로 연결돼서 그리고 그 가족은 그 정이삭 영화 감독의 그 영화 미나리에 등장한다. 이와 같이 또 다른 하나의 문장처럼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삽입 동격이라고 하는 것은 삽입 동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적인 용법으로 볼 것이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꼭 굳이 구별을 하지 않고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단 여기서 이와 같이 이 계속적인 용법에서 이 which가 어떤 것으로 쓰였느냐, 이런 것을 이제 물어보는, 즉 계속적인 용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이와 같이 which를 어떤 것으로 쓸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등위 접속사를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주어가 이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였다면은 이거는 주격 대명사를 찾아서 쓰셔서 이와 같이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격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에 이 등위 접속사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대명사 역할을 대신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수식어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장은 원래 주어, 동사, 목적어, 즉 삼형식 문장 한 개와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이와 같은 컴마가 와서 등위 접속사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 온 형태의 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삼형식 문장과 그 다음에 또 삼형식 문장에 이와 같은 수식어구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수식어구들을 그 성격을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이 원래 어떤 것이었었는지만을 알고 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해석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와 같이 전치사 구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우선적으로 독립부사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사구면 부사구지 독립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 독립부사구라는 말은 원래 이 부사구는 이 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사구가 어떤 것을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꾸며주는 대상의 문장을 주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사구가 꾸며줄 대상은 여기에 있는 이 특이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사구가
주어, 즉 주 앞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동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식받기 위해서 쫓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쫓아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컴마를 찍어놨기 때문에 이 동사가 쫓아가질 않고 그냥 제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부사구가 이 주어 앞으로 가서, 즉 주어 앞으로 가서 컴마를 찍어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한다면 이 컴마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독립부사구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사구는 이 수식받는 문장에 그 수식되는 그 부분 옆에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 주어 앞으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부사구는 이 주절 이제 뒤에 오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주어 앞으로 가서 컴마를 찍게 된 것입니다. 그 점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독립부사구를 쓰게 되는 이유는 뭐냐? 왜 굳이 이와 같이 동사 옆에 있지 않고 주어 앞으로 가서 문장 맨 처음에 위치를 하느냐? 더군다나 컴마까지 찍어가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문장, 즉 주절 안에 집어넣다 보면 여러 수식어구들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해석의 오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앞으로 도치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이 부사구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문장 맨 처음에 두는 그런 경우가 또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 해석을 보시면 아카데미 시상식이 되겠죠. 시상식에서. 그런데 이 이제 명사 뒤, 즉 세레머니 뒤에 이와 같이 동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타동사인데 이 타동사라는 얘기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다라는 얘기는 얘는 수동태로 쓰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동태가 되려면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와야 되는데 비동사가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사 구문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강의를 자꾸 듣다 보면 이와 같은 형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아니라면 분사 구문이다. 그러면 어떨 때 분사 구문이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분사 구문이거나 아니면 등위 접속사가 생략된 분사 구문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등위 접속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등위 접속사가 오려면 여기 그 등위 접속사 뒤에 동사가 왔으니까 그 등위 접속사의 성격상 앞에도 똑같은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이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등위 접속사가 생략이 된 것이 아니고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레머니를 받는, 즉 The Academy Awards 세레머니를 받는 주격관계대명사 which가 생략이 돼서 수동태의 공식인 비동사 플러스 PP에서 이 비동사는 조동사가 되기 때문에 조동사는 무조건 생략을 해버립니다. 빙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생략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남은 본동사를 분사 구문으로 고쳐야 되는데 분사 형태로 되어 있죠. 즉 과거 분사. 그래서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at Union Station에서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유니언 스테이션 뒤에 in Los Angeles라는 그런 지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 구가 앞에 있는 유니언 스테이션을 수식을 해주는, 즉 형용사 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명사 뒤에 이렇게 형용사 구가 오게 된다는 얘기는 이건 무조건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분사구문이다. 그래서 선행사인 유니언 스테이션을 받는
주격관계대명사 which가 있었는데 이건 역시 생략이 되고, 그 다음에 본동사인 is가 being이 돼서 이 being이 생략돼서 결국에는 이와 같이 형용사 구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의 was는 본동사가 아니고 조동사고, 여기에서는 is 다음에 어떤 다른 동사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에서 is는 본동사다. 그래서 이 본동사가 분사 구문이 되려면 being이 돼가지고 being이 생략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독립부사구를 수식을 해주는 이와 같은 분사 구문이 사실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기서 이제 윤여정이 되겠죠. 윤 took home the hour 해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은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집에 상을 가져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took home the hour 하게 되면 상을 수상하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for best supporting actress 이렇게 돼 있죠. 자, 아까 그 전 화면에서는 여기 for라는 전치사 구가 왔었는데 그때는 뭐뭐 때문이라고 해서 부사 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형용사 구라고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최고의 여우 조연이 되겠죠. 그래서 최고의 여우 조연을 위한 상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에 있는 어워드를 꾸며주는 그러한 구가 되기 때문에 형용사 구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 구가 왔는데 그 전치사 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라면 역시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주격관계대명사 which가 생략이 되고 is가 being이 돼서 being이 생략된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결국 형용사 구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것도 분사 구문, 얘도 분사 구문, 여기도 분사 구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마가 왔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등위 접속사가 오든지 아니면 주격관계 대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등위 접속사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았고 그리고 그녀는 여기서 she라고 하는 것은 여기 윤여정이 되겠죠. 주어가 같기 때문에 she는 그냥 생략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beat out 해서 물리치다 또는 이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분사 구문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등위 접속사인 and를 생략을 했기 때문에 이 beat이 beating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등위 접속사가 생략이 되면 분사 구문이 된다. 또 물론 여기서 and를 여기서는 뭐 who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who beat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beating out 마리아 바칼로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목적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치사가 왔는데 여기에 출연한 마리아 바칼로바. 그래서 역시 이 전치사 구도 앞에 있는 마리아 바칼로바를 수식을 해주기 때문에 주격관계대명사인 who가 생략이 되고 is가 being이 돼서 being이 생략. 그래서 이와 같이 앞에 있는 바칼로바를 수식을 해주는 형용사 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subsequent movie film에 등장한 또는 여기에 출연한 마리아 바칼로바를 물리쳤다. 그 다음에 여기 컴마가 왔죠. 그러면 이제 벌써 여기 지금 글렌 클로즈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뒤에 분명히 등위 접속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컴마는 사실 여기도 and가 있었던 건데 그 and를 대신해서 그냥 and를 생략을 하고 컴마를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컴마라고 하는 것이 이 등위 접속사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배열을 할 때
그럴 때 등위 접속사를 대신하는 역할도 한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컴마가 좀 복잡하네요. 어떨 때는 이렇고 어떨 때는 이렇고 그러는데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컴마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컴마는 여기서는 지금 하나의 문장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등위 접속사가 필요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등위 접속사 and를 대신한 그러한 컴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lenn Close를 이제 물리쳤죠. 근데 그 Glenn Close는 어디에 출연했냐면 in Hillbilly Elegy에 출연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아만다 세이프라이드, 참 이름들이 어렵습니다. 그 여자는 in Mank에 출연한 아만다 세이프라이드. 그리고 이제 엔드가 왔으면 이제 마지막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올리비아 콜맨. 자, 이 사람은 어디에 출연했냐면 In the Father, 그러니까 Father이라는 영화에 출연을 한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제 여우 조연상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목적어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러니까 미팅아웃의 목적어가 4개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컴마를 제 강의를 들으시면요,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컴마, 그 다음에 이 부사구 또는 부사절, 또는 독립부사구, 독립부사절,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 또 이러한 분사구문, 이걸 몰라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컴마라든지 이와 같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내용들이 사실은 책에는 설명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꾸준하게 들으시면 분명히 아무리 어려운 문장이라도 쉽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지금 이형식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형식 문장에 보호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있죠. 그래서 이 형용사 구가 왔는데 그 형용사 구에 또 이와 같이 부사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사구 안에 또 명사를 꾸며주는 주격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부사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문장이 복잡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제 강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이건 굉장히 간단히 쉽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해석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정은 is the second Asian woman 해서 두 번째 아시아 여성이다 이거죠. 자, 어떤 여성이냐면 to win an acting Oscar 해서 오스카 연기상을 받은 두 번째 아시아 여성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부사구가 왔어요. 지금 여기서 after는 여기서는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로 쓰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after 뒤에가 그냥 명사만 왔어요. 문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실 거예요. 여기도 문장인데요. 자, 이 문장은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그러한 형용사절이지, 이게 접속사가 되었을 경우에 얘가 주어가 되면 이 주어의 동사가 보이질 않죠. 그러니까 결국 문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 뒤냐 하면 일본, 그러니까 Japanese American 하니까 일본계 미국인,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이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가서 미국 국적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요시 우메키라는 여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자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명사를 꾸며줄 때는 형용사가 앞에서 명사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이 문장이 오게 되면 그때는 길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말은 명사 앞에 어떤 단어 하나가 와도 되지만 구도 올 수 있고 절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과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와 같이 명사를 문장이 꾸며줄 때는 뒤에서 꾸며준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관계의 대명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컴마가 없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컴마가 없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고, 컴마가 있다면 이런데 이렇다. 그러니까 별개의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우메키라는 여자는 won the best supporting actress prize 해서 역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for her role in 사요나라, 그러니까 1957년에 발표된 사요나라에 출연한 그녀의 역할 때문에 받은 거예요. 자, 그녀의 역할을 위한 여우조연상이 아니죠. 역할 때문에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부사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용사구, 부사구, 그거 차이를 여러분들이 그 문맥에 맞게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해서 부사군지 형용사군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her role, 여기서 이제 role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역 또는 뭐 역할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영화니까 역이라고 하면 되겠죠. 배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뒤에 여기 지금 형용사 구라고 했습니다. 자, 사요나라에서의 그녀의 역,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역시 이것도 주격 관계 대명사인 which가 생략이 되면서 was가 being으로 고쳐지고, 이 being이 생략돼서 결국에는 이와 같이 형용사 구만 남게 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께 제 유튜브 채널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